아저씨, 혹시 성함이 김정우십니까? 경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귀에 댔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톡톡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불안하고 조급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목소리가 낮고 굵었다. 그런데 어쩐지 익숙했다. 마치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목소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았다. 40년이 지났지만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저는 김경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경수는 손바닥에 땀이 났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형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경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뭔가 깨질 것 같았다. 형이에요? 경수는 울컥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67년의 인생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있을까? 정말 너니? 내 동생 경수? 네, 형. 김경수예요. 1956년생. 형보다 2살 어린. 아, 경수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형도 울고 있었다. 경수는 67세였다. 그리고 40년 전 그는 형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복형이었다. 하지만 경수에게 정우는 친형보다 더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그때 경수는 13살이었다. 형 정우는 15살이었다. 새아버지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어머니를 잘 대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친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특히 정우에게는 유독 매서웠다. 내 핏줄이 아닌 놈이 뭘 안다고 나서니? 밥값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아라. 새아버지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형은 참았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인 경수를 위해서. 하지만 경수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렵 새아버지의 구박이 절정에 달했다. 형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새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대학이라니, 내가 뭔데 대학을 간다고? 얼른 취직해서 집에 돈이나 가져다 놔. 그날 밤 정우는 경수의 방으로 왔다. 경수야, 형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형?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 어느 추운 겨울날 형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 동생아, 형이 먼저 간다. 이 집에서 너만이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형이 성공하면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게.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경수야, 어떻게 날 찾았니? 정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형을 찾으려고 40년을 노력했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해보고 동창회도 연락해보고. 그런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수는 말을 멈췄다. 그날을 떠올렸다. 아직도 생생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경수와 아내 선영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40여 년을 살았던 방이었다. 온갖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 여보, 이 서랍 좀 봐줘.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못 움직이겠어. 선영이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을 가리켰다. 나무가 오래돼서 뒤틀려 있었다. 경수가 힘을 줘서 빼내자 안에서 두꺼운 수첩 여러 권이 나왔다. 이게 뭐야? 선영이 수첩 하나를 펼쳤다. 거기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온갖 메모들. 김정호, 서울 성북구 삼성동. 경수는 깜짝 놀랐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형 이름이야. 어머니가 형님을 찾고 계셨나 봐. 선영은 조용히 말하며 다른 수첩들도 꺼냈다. 수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어머니는 20년 넘게 정호를 찾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각종 기관의 문의한 기록들, 사립탐정 연락처, 그리고 수십 개의 주소와 전화번호들. 1995년 주민등록 등본 신청, 김정호 25명. 2003년 사립탐정 박모 씨 의뢰, 50만 원. 2010년 인터넷 검색, 정호야 어디 있니? 경수는 수첩을 넘기며 울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다. 2023년 3월 15일 김정호 확인. 서울 성북구 거주 전화번호 확인됨. 정말 우리 정호가 맞는지 확인 필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불과 2달 전까지도 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깊은 절망이 묻어났다. 네, 작년 5월에 폐암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셨는데 3년이나. 그럼 4년 전부터 아프셨구나. 네. 그런데 형, 어머니가 형을 정말 많이 찾으셨어요. 이 수첩들을 보면. 경수는 어머니의 수첩 내용을 하나하나 들려줬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의 노력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찾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었던 희망.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형, 어머니는 이미 형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이 수첩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확신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형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행복했을까? 힘들었을까? 나야. 그냥 살았지. 뭐 별거 없어. 결혼도 했고, 애들도 키웠고. 그러나 정호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가족이 있으세요? 응. 아내와 아들 둘이 있어. 있었다고 해야겠네. 있었다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으로. 그리고 큰애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수는 가슴이 아팠다. 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형,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고? 글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경수는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정민이? 걘 괜찮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착한 녀석이지. 그럼 손자, 손녀도 있으시네요? 응. 정민이 아들이 준호, 딸이 지민이야. 준호가 10살, 지민이가 7살이지. 형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손자들 얘기를 할 때만큼은. 그런데 경수야.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결혼은 했고? 네. 선영이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민수가 40, 현주가 38이에요. 벌써 그렇게 컸구나.
시간 참 빨라. 손자도 하나 있어요. 민수 아들 하준이가 13살이에요. 좋겠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정호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형,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다시 만났으니까. 정말 그럴까? 40년이나 지났는데 나 같은 형이어도 괜찮을까? 무슨 소리예요? 형은 제 영웅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영웅이라니. 나는 실패만 했는데. 정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형,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다니. 정호는 또 망설였다. 경수야, 나는 좋은 형이 아니었어. 그동안 창피한 일도 많았고. 그래도 형이잖아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형이에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경수는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좋다. 만나자. 일주일 후에. 정말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경수야. 네. 너무 기대하지는 마. 형이 많이 늙었을 테니까. 저도 늙었어요, 형. 우리 둘 다 할아버지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40년 만에 나누는 웃음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역 대합실. 경수는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아내 선영도 같이 왔다. 처음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선영이 고집을 부렸다. 여보,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혼자 어떻게 가? 내가 옆에 있어야 해. 그리고 형님도 가족분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형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거니까. 선영의 말이 맞았다. 저쪽 출입구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어쩐지 낯이 익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 정도 되는 여성이 함께 있었다. 저분이 형님이신가?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체격이 정말 형 같네. 경수는 일어서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40년이 지났지만 형의 모습이었다. 경수야? 형? 경수는 형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야 깨달았다. 형의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다.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웠다. 형, 다리는 왜? 교통사고였어. 5년 전에. 그때 큰애하고 같이. 정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다. 아, 그때. 큰아들이. 응. 함께 사고를 당했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분이 삼촌이세요? 그래. 경수야, 내 며느리 미경이다. 둘째 녀석 아내야. 안녕하세요, 삼촌. 시아버님께서 그동안 삼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미경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이쪽은 내 아내 선영이야. 형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형님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선영은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영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호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역 광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경수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먼 과거를 돌아보는 눈빛이었다. 집을 떠난 후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17살에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지. 어디서 주무셨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찜질방, 고시원, 때로는 공원에서도 자고 그러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거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0살 때 이 여자를 만났어. 정우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은 없지만 내 아내 말이야. 순자라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해 준 게 지금도 고마울 따름이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순자가 식당에서 일했거든. 내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첫눈에 반했지. 순자도 나를 좋아해줬고 정우는 잠시 추억에 빠진 듯 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미경이 물었다. 22살 때. 순자가 20이었지. 둘 다 가난했지만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이들은 언제 태어났고요? 정우가 결혼한 지 2년 후에, 정민이가 그 4년 후에. 둘 다 순자가 정말 잘 키웠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지. 왜요? 분명 좋은 아버지셨을 거예요. 경수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일만 했어. 돈 벌기에만 급급했지. 아이들하고 놀아준 기억도 별로 없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선영이 위로했다. 그런가? 그럼 좋겠는데. 형, 그런데 아까 창피한 일이 있었다고.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의 표정이 어두워질까봐 걱정됐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다. 경수야, 나 감옥에 있었다. 경수와 선영은 깜짝 놀랐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감옥이라니. 무슨 일로요? 15년 동안 사기 혐의로.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30대 후반이었어. 그때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거든. 처음엔 잘 됐어. 아파트 하청 공사도 받고 직원들도 20명 정도 뒀고. 정우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욕심이 났나 봐. 큰 공사를 따내려고 했지.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계약을 했고 결국 공사비를 제때 못 받게 됐어. 그래서요? 하청업체들한테 줄 돈이 없었어. 그래서 다른 공사 성급금으로 메우려고 했는데 그게 사기로 몰린 거야. 정우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고의는 아니었어. 정말 돈만 들어오면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 큰 공사도 엎어지고 회사는 망하고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가 정말 고생했지. 애들 키우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했어. 가끔 면회 와서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 사이에 애들이 다 자랐어. 정우는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했고 정민이는 사범대를 나와서 선생님이 됐고 그래도 자식들이 잘 컸네요. 순자 덕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오히려 짐만 됐지. 미경이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정민이는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미경아, 정민이가 항상 말해요. 아버지가 실수는 하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라고. 정우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형, 이제 모든 걸 들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경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형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었든 사업에 실패했든 형은 제 형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하죠. 4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경수는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은 제 영웅이에요. 어린 시절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잖아요. 새아버지가 구박할 때 저를 감싸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업고 가시고, 그런 게 다 기억나니? 다 기억해요. 형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정우는 울기 시작했다. 67세 노인이 13살 소년처럼 울었다. 미안하다, 경수야. 정말 미안하다. 40년 동안. 형,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선영도 눈물을 흘렸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형님,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선영이 정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정말 괜찮니? 나 같은 형이어도? 형님, 저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형님 자랑을 했는지 아세요? 선영이 말했다. 어린 시절 형님이 얼마나 자상했는지, 얼마나 동생을 아꼈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형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정우는 경수를 바라봤다. 당연하죠. 형은 제 자랑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경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삼촌,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정민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정민이가 나를 좋아하겠니? 시아버님이 그동안 삼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린 시절 사진도 보여주시고.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진이 남아 있었니? 몇 장 있어요. 형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경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13살 경수와 15살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거지? 아버지 제사 지내고.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이 사진 찍을 때 내가 울었잖아.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형이 그때 등떡을 사주셨죠. 그것도 기억하고 있구나. 두 형제는 사진을 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2주 후 경수 부부는 정우의 둘째 아들 정민의 집을 찾아갔다.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에는 아이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것은 정민이었다. 35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다. 삼촌, 정말 반가워요.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정민아, 많이 컸구나. 경수는 조카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정민이가 5살 때였으니까.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다. 정우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준호야, 지민아. 이분이 큰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동생이시란다. 큰할아버지. 아이들은 금세 경수에게 달려들었다. 어머, 애들이 벌써 친해졌네.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 선영은 지민이를 안아 올렸다. 큰할머니, 저 예뻐요? 예뻐. 정말 예뻐. 인형 같아. 거실로 들어가니 벽에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 젊은 정호의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경수가 물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신 후 첫 번째 생일이에요. 3년 전이죠. 정민이 대답했다.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집에 오셨으니까. 정민아,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삼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존경한다고? 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민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달 편지를 보내주시고 면회 올 때마다 공부하라고 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교도소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선영이 놀라며 물었다. 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교사가 됐을 때, 결혼했을 때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어요. 경수는 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오신 후에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미경이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다정해지시고 손자들을 정말 많이 아끼시고 그전엔 과묵하셨는데 이제는 웃음도 많으시고. 그래. 정우는 쑥스러워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준호하고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다음 주, 이번엔 정우 가족이 경수 집에 왔다. 강남구의 작은 빌라였다. 경수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아버지, 정말 큰아버지가 맞아요? 현주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다. 38세의 간호사로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럼 어린 시절에 너희들한테 얘기 많이 해줬잖아. 맞아요. 그때는 전설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민수도 웃으며 말했다. 40세의 회사원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수 아버지 아들 민수입니다. 아, 민수야. 많이 컸구나. 어린 시절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아버지 닮았다. 정우는 민수를 꼼꼼히 살펴봤다. 정말 아버지 닮았네. 현주가 말했다. 그러게. 형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많은 얘기를 나눴다. 큰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현주가 말했다. 명절 때마다 큰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형은 분명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정말? 정우는 경수를 바라봤다. 미안해, 형. 나도 형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그런데 실력이 부족했나 봐. 아니야. 내가 너무 숨어 살았어.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동생을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웠다고요? 선영이 물었다. 응. 나 같은 형을 동생이 받아들일까봐. 실망할까봐. 창피하지 않을까봐. 그런 생각하셨구나. 민수가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만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외로워한다고? 네. 가끔 혼자 계실 때 보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마다 큰아버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주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부족해서. 큰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경수의 손자 하준 23세와 정호의 손자 준호 10세, 손녀 지민이 7세가 함께 놀았다. 준호야, 너는 할아버지랑 뭐라고 놀아? 바둑도 두고 종이 접기도 해.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셔. 우와,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는 바둑을 못 두시는데.
하준이가 부러워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드릴까? 지민이가 말했다. 정말? 그럼 나도 할아버지랑 바둑 둘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할아버지 바둑 정말 잘하셔. 동네에서도 유명해. 준호가 자랑했다. 할아버지, 하준이한테 바둑 가르쳐 주세요. 지민이가 정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래. 하준이가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니?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지. 그럼 이따가 가르쳐 줄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대화를 들으며 어른들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벌써 한 가족이 됐네. 미경이 말했다. 원래 가족이었으니까요. 현주가 대답했다. 그때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경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워, 형?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나 같은 형을. 형,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에요. 한 달 후,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파주의 한적한 공원묘지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절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 정우 데리고 왔어요. 경수는 묘비 앞에 절을 했다. 정우도 그 옆에서 깊이 절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정우는 울기 시작했다. 한 번도 안부를 묻지 못했어요.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면서요? 20년 넘게. 응, 이 수첩들을 봐. 경수는 어머니가 남긴 수첩들을 꺼냈다. 정우가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사립탐정 의뢰 100만 원. 1998년 주민등록 등본 발급. 김정우 17명 확인. 2005년 김정우 동명이인 면담 7명 만남. 2010년 인터넷 카페 가입. 실종 가족 찾기. 수첩을 보며 정우는 더욱 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왜 연락을 안 드렸을까요? 형,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잖아. 두 형제는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떨어진 낙엽들이 춤을 췄다. 경수야,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럴까? 형, 확신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그 수첩이 바로 증거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제 저희 형제가 다시 만났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둘이 함께. 경수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어머니, 정우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수야, 정말이에요, 형.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후로 두 형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정우는 경수 집에 놀러 와서 손자 하준이에게 바둑을 가르쳐 줬다. 할아버지, 이렇게 두는 거 맞아요? 응, 그래. 하준이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소질이 있어. 다음엔 준호하고도 바둑 둬야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준호도 바둑을 좋아하거든. 한편 경수는 정우의 다리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다. 형,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고맙다, 경수야.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텐데. 형이 포기하면 안 되죠. 이제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다. 경수야, 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 요양원에서요? 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나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좋은 생각이에요. 형이 하시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당연하죠. 형은 대화도 잘 통하고 인정도 많으니까. 그리고 바둑도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정우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일주일 후, 정우는 성북구 소재 사랑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르신, 바둑 한 판 두실까요? 오, 바둑을 아시는구만? 좋지, 좋아.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며 정우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순천이야. 젊을 때 서울 와서 계속 살았지.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 왜?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동생이 저를 찾아줬어요. 다행이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요양원 어르신들은 정우를 좋아했다. 바둑도 가르쳐주고 옛날 얘기도 들어주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했다. 정우 선생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요양원 원장이 경수에게 말했다. 형이 원래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바둑도 가르쳐 주시고 손자들 얘기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경수는 뿌듯했다. 형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정우 선생님이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아마 가족을 다시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왔다. 두 가족은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경수 집에 모인 가족들 총 10명이었다. 경수, 선영, 민수, 현주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하준이, 정우, 미경, 정민, 준호, 지민이. 할아버지들 같이 사진 찍어요. 지민이가 소리쳤다. 좋지, 같이 찍자.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를 중심으로. 어머니도 보고 계실 거야. 경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차례상을 차리며 선영이 말했다. 형님, 이제 매년 명절마다 함께해요. 정말 괜찮을까? 정우는 아직도 조심스러워했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정우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차례를 지내며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우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이 찾아줘서 다시 가족이 됐어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절했다. 겨울이 왔다. 정우는 약속대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어르신들이 정우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이번에 시에서 모범 봉사자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요양원 원장이 경수에게 전화했다. 형이요? 정말요? 네.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셨거든요. 어르신들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경수는 기뻤다. 형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정우가 경수에게 전화했다. 경수야, 내가 상을 받는데.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형. 고맙다. 그런데 시상식에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당연하죠. 우리 가족 모두 갈게요. 시상식 날 경수 가족과 정우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모범 봉사자상 김정호님. 정우가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받은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는 40년 전에 가족을 버렸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제 잘못으로 가족과 헤어져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올해 동생이 저를 찾아줬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동생과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모든 분들이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이 받는 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셨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다. 두 형제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다. 정호는 요양원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에서도 바둑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형,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바쁘다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경수는 형의 변화가 신기했다. 1년 전에 우울하고 조심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이 쓰시는 책 제목이 뭐예요? 40년 만에 재회 마이너스 잃었던 가족을 되찾다야. 어때? 좋은 제목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처럼 가족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그날 저녁 정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동생과 다시 만난 지 1년이 됐다. 처음엔 꿈만 같았다. 4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같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수첩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 요양원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았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수야, 정말 고맙다. 형 같지 못한 형을 용서해줘서. 어느 날 정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경수의 손자 하준이가 쓴 편지였다. 큰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이에요. 큰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정말 기뻐요. 큰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바둑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바둑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할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큰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큰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만큼 좋아요. 아니, 두 분 다 똑같이 좋아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이어서 좋겠어요. 사랑해요, 큰할아버지. P.S. 준호하고 지민이도 큰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하준이 드림. 편지를 읽은 정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하준아, 큰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큰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큰할아버지가 바보였기 때문이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몰랐어. 잘못을 했을 때는 숨어버리지 말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하준이 같은 손자가 있고 경수 할아버지 같은 동생이 있고 모든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준아, 너는 절대 가족을 놓치면 안 된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 큰할아버지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늦더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맙다, 하준아.
큰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바둑 실력도 많이 늘었구나. 자랑스럽다. 곧 준호하고 지민이도 데리고 놀러 갈게. 사랑한다. 큰할아버지가. 1년 후 정호의 자서전이 출간됐다. 제목은 40년 만에 재회 마이너스 가족이라는 기적이었다. 출간 기념회에는 두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복지관 사람들도 왔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정호는 인사말을 했다. 40년 전 저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동생이 저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정호는 경수를 바라봤다. 이 책은 제 후회와 반성,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정호 선생님, 책을 읽고 20년 만에 아버지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는 그런 편지들을 받으며 보람을 느꼈다. 2년이 지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수 집 거실. 정호는 손자 하준이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하준이는 이제 제법 실력이 늘어서 어른들과도 대국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하준이 정말 늘었구나. 이제 큰할아버지도 못 이기겠어. 옆에서는 선영과 미경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와 지민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 응?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형제는 서로 미소 지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꽃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큰할아버지, 할아버지들 정말 형제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형제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죠? 그럼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정호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축복의 찬송가 같았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다. 세 번째, 네 번째 세대에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쉽다. 하지만 다시 찾는 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을 만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였다. 어머니가 남겨준 수첩 한 권이 두 가족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기적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